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은숙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60살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종가집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번이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정말 많죠? 매달 한 번씩은 꼭 있고 큰 명절이면 더 늘어나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하셨는데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혼자 다 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전도 여러 종류 붙여야 하고요. 손님들 접대할 음식까지 준비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제사 당일 새벽까지 주방에서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버섯볶음까지 정성스럽게 만들고요. 생선전, 고기전, 동그랑땡, 애호박전까지 기름에 지져내느라 온몸이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고생이 많다. 가끔 친척들이 이렇게 말해주시지만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남편 진호는 제사 때만 되면 손님 맞을 준비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술과 안주 준비하고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남편의 몫이었죠. 제사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하며 저의 고생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픕니다. 오래 서서 요리하다 보면 발목이 붓고 무거운 솥을 옮기다가 어깨도 결렸어요.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사는 계속되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3일 연속으로 제사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차례로 지내야 하거든요. 그런 날에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제사가 끝나면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우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새로 들어올 며느리도 저처럼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감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정말 옳은 일이었나? 새 며느리에게도 이런 짐을 지워도 되는 건가? 그런데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할 테고 아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힘들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예비 며느리 지영을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 보는 지영은 정말 똑똑해 보이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앞으로 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젊은 여성이 주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가 퇴근하고 와서 우리 부부를 거실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진지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 진호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깊게 숨을 쉬고 나서 말했어요. 저 이번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민우는 35살이니까 결혼할 나이는 충분히 되었지만 그동안 연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서요. 사실 2년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요. 2년이나 사귀었는데 우리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니요. 남편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아이인데? 민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영이고요. 저보다 3살 어려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회계사라니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 왔거든요. 그 당시엔 여자가 대학 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언제 한번 데려와라. 만나봐야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지영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우리 집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우 오빠와 사귀고 있는 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남편은 지영이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반갑다. 민우한테 많이 들었다. 앉아라.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지영이 정중하게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영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더군요. 회계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영어도 능통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저처럼 제사 준비를 해야 하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주방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나? 남편은 지영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야? 네, 가능하면 계속 일하고 싶어요. 우리 집은 종가집이라 제사가 많은데 괜찮겠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미소 뒤에 어떤 걱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우한테서 우리 집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1년에 20번이나 제사를 지낸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혼자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 줬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영이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괜찮은 아이 같다.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기도 하고. 민우도 기뻐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전통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의 억지스러운 미소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40년 동안 느꼈던 그 무게를 이 아이에게도 지워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지영이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발표했어요. 3개월 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벌써부터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종가집 장남 결혼이니까 제대로 해야 해. 남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지영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영에게 제가 겪었던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도 결혼 후에 계속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집 제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남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지. 일보다는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집은 다르다. 종가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내년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민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1년에 20번씩 제사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밤늦게까지 뒷정리하고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은수가 정신 차려.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조상님들을 모시는 신성한 일이라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왜 여자만 힘들어야 해요? 당신은 그날 하루만 정장 입고 앉아 있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지영이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민우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영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시집 오기 전에 싫다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지영의 그날 표정을 떠올렸어요. 억지로 지었던 그 미소 말이에요. 지영이는 회계사야. 전문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주방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해? 진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조상님들은 어떡하라고?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조상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후손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걸까요? 이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에요. 꼭 큰 상을 차려야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 해. 잘못된 전통은 바뀌어야 해요. 여자만 희생하는 전통이 옳은 건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지영이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민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까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어떤 집에서 1년에 20번씩 제사를 져요? 우리는 종가집이야.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민우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다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민우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상황이 3일 정도 계속되었을까요? 남편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은수가 나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서 저를 노려봤어요. 정신 차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안 지낸다는 헛소리 말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데, 이 집에서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희생? 당연한 일을 했으면서 희생이라고 해?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매달 2번씩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뒷정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럼 아들은 뭘 해요? 왜 며느리만 해야 해요? 남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시집 왔으면 시댁 방식을 따라야지. 무슨 대들기야? 대들기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민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야, 너도 들어봐. 내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거야. 조상님들을 모독하겠다는 거라고.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우리 집은 종가집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니요. 너희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처음부터 시집 오지 말았어야지. 시집 와서 시댁 전통을 무시하고 뭐 하자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예요.
안 받고, 절대 안 받고.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쳤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재산은 계속 지낸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여자 일을 남자가 왜 해? 여자 일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에요? 민우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전통은. 민우야, 너도 결혼하고 나면 알 거야.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지영이가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손자 며느리의 행복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민우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집 전통을 지킬 수 없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도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었나 보네요. 40년 동안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뭐, 정말 지겹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남편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그럼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이 집 전통을 거부하면서 여기서 뭘 하겠어. 민우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심한 게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기 싫다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집을 나갈 생각까지 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나가라고 하다니요. 그리고 아들마저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사 준비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영이 찾아왔어요. 민우가 상황을 설명했나 봐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저는 지영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영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거든요. 지영과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사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1년에 20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을 때. 역시 그랬군요. 지영도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어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요. 지영이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민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지. 그런데 저는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지영의 솔직한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지영아, 내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 그때 민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영이랑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앉아라, 민우야.
우리 셋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민우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제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어머니, 제사 준비할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민우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는 제사 당일에만 정장 입고 나타나서 친척들과 이야기하면 끝이야. 하지만 엄마는 3일 전부터 준비 시작해서 제사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뒷정리를 해야 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힘드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했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만 했어. 그게 전통이라고, 조상님을 위한 일이라고.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지영아, 너는 회계사야. 전문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내가 주방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럼 지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할까? 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통도 소중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이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1년에 20번씩 제사를 준비하면 불가능하죠. 저는 조금 희망을 느꼈어요. 적어도 민우와 지영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걸까요? 지영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하는지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 종가 장남으로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거야. 그럼 아버지도 힘드신 거네요. 민우가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 나름대로는 조상님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겠지. 지영이 제안했어요. 그럼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 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인다든지요. 민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아버지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 보자.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자. 지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우와 지영이가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우가 용기를 내서 남편과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우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일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끝났어. 제사는 계속 지낸다.
민우가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뭘 더 생각해? 조상님들을 모시는 일인데. 그때 저도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갔어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또 무슨 소리 하려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남편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죠? 뭐가? 종가 장남으로서 부담감 말이에요.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도 부담스럽죠? 그야, 저도 알아요. 당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남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저만 희생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즐거운 일이었나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우선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1년에 20번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5번 정도로. 5번? 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영도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지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예전 방식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크고 화려한 상을 차리는 것보다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함께 준비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진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며느리 혼자 고생하면서 제사 지내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건, 그리고 지영이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이 아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우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예요. 지영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낼 수도 있잖아요. 진호가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집들도 따라할 거예요. 지영이 말했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 여보, 우리 이제 60이 넘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은수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그동안 자신도 힘들었던 게 생각났나 봐요. 그리고 민우와 지영이도 행복해야죠. 우리 때문에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조상님들을 잊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으로 기리자는 거예요. 진호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알겠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1년에 5번은 꼭 지키자.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자.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할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침내 진호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진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은수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주시니까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뜻밖인 일이 벌어졌어요. 진호가 갑자기 제사 준비를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 할아버지 제사를 내가 직접 준비해 보겠어. 정말요? 응, 4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요? 그래, 한번 해봐야 알겠어.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진호가 요리를 제대로 할 줄 아나?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직접 해봐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테니까요. 제사 3일 전부터 진호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은수가 뭘 사야 하는지 적어줘. 저는 제사에 필요한 재료를 적어줬어요. 고기, 생선, 나물 재료들, 과일까지 정말 많았어요. 진호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다 사야 하는 거야? 그러게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섰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뭘 해야 하지? 나물부터 만드세요. 시금치 나물을 만드는데 남편은 시금치 삶는 것부터 헤맸어요. 물이 얼마나 끓어야 해? 팔팔 끓으면 돼요. 시금치를 넣었는데 너무 오래 삶아서 물러터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다시 하셔야죠.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은 도라지 무침이었어요. 도라지 다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남편은 10분 만에 포기했어요. 손가락이 아프네. 40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콩나물 무침, 고사리 나물, 버섯볶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진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 오후가 되어서야 나물 4가지가 겨우 완성됐어요. 평소에 저는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전에 다 끝내는 일이었는데요. 그 다음은 전을 부쳐야 했어요. 생선전, 고기전, 동그랑땡, 애호박전까지 여러 가지였어요. 진호가 생선전을 부치는데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대었어요. 아야,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해야지. 하지만 전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어떤 건 탔고 어떤 건 설이 걷고요. 은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와? 경험이에요. 40년 동안 해봐야 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전이 겨우 완성됐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밥도 지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과일도 깎아야 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은수가 이거 혼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밤늦게까지 과일을 깎았어요. 손에 상처도 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더군요.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청소하고 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뒷정리해야죠.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네. 그러게요. 제사 당일 아침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상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오늘은 직접 준비했다며? 네, 한번 해봤어요. 고생 많았겠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진호를 계속 지켜봤어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고 설거지를 했어요. 진호야, 좀 앉아서 쉬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은수가 미안해. 갑자기 왜요? 40년 동안 당신이 이런 고생을 했구나.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틀 동안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 당신은 40년을 어떻게 했어? 그냥 해야 하니까 했죠. 정말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힘든 줄.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왜 제사를 그만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 이제 정말로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그날 저녁 진호가 선언했어요. 앞으로 제사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자. 그리고 횟수도 정말로 줄이자. 민우와 지영이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우와 지영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저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결혼 후 지영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은 계속 직장을 다녔고 제사 준비도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첫 번째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할머니 기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사 전날 온 가족이 모여서 역할을 나눴어요. 어머니는 나무를 맡아주세요. 지영이 말했어요. 민우는 전을 부치고 저는 과일을 깎을게요. 그럼 나는 뭘 하지? 진호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밥 짓고 국 끓이는 걸 맡아주세요. 모두가 함께 준비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지영이 과일을 깎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민우는 전을 부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 정도면 됐나요? 조금 더 부쳐야겠다. 진호도 열심히 밥을 지었어요. 은수가 물량이 이 정도면 될까? 좀 더 넣으세요. 모두가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니까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예전에 저 혼자 준비할 때는 이틀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정성을 들였다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지영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나도 도와줄게. 민우도 함께 했고요. 남편은 상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30분 만에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땠어?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참여해 봤는데 조상님께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진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수가 정말 고마웠어. 4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해줘서 이제 와서 뭘 앞으로는 절대 혼자 하게 하지 않을게. 그 후로 우리 집의 제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에 5번만 지내기로 했고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끔 친척들이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사상이 예전보다 간소해졌네?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영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일도 계속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영이 자주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어느 날 지영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임신했어요.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제사는 어떻게 하지? 진호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하면 되죠. 아이가 크면 함께 참여시키고요. 저는 앞으로 태어날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희생하는 모습도 보지 않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만 보게 될 거예요. 몇 달 후 정말 예쁜 손자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우가 기뻐하며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손자를 안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정말 다를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사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준비하고 함께 정리해요. 지영은 일도 계속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민우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40년 만에 제 인생을 되찾은 느낌이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은수가 제사 안 지내서 후회하지 않아?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가 진짜 제사 같아요.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조상님을 기리는 것, 그게 진정한 제사 아닐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